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이 사채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요거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떨 때 액면 발행이 되고, 어떨 때 할인 발행이 되고, 어떨 때 할증 발행이 되냐. 요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뭐 이거 용어는 설명 안 할게요. 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회계 1급 때 배우셨으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미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액면 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이 금액을 갚겠다라고 액면에 적은 금액을 액면 금액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챙기실 게 액면 이자율하고 표시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최근 들어가지고 표시 이자율로 냈었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하고요. 표시 이자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사채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엔 이제 사채가 종이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1억. 1억이라 할게요. 1억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율이 네. 8%다. 제가 사례들은 이자율이 8%거든요. 8%? 그러면 우리가 1억이 액면금, 만기에 1억 갚을게 이 뜻이고 이자율이 8% 이렇게 액면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의 이자를 주는 거냐면 8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같은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액면 이자 외우셔야 돼요. 액면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사채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표시 이자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돈행에서 돈 빌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사채 발행 기업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맞죠? 사채 발행 기업은 채무자인데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실제로 공시에 올라옵니다. 사채 발행할 때 이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와요, 실제로. 맞죠?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죠? 이 기업에 투자할 돈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가지고 딱 던진 다음에 나 2% 은행 나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미친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사채 붕괴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그냥 외우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붕괴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는. 마치 원가 얘기처럼.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이라는 거 설명 좀 할게요. 자,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있죠.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알죠? 또는 뭐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시험 목적상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시험 목적상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 이자는 1년에 고정돼 있을까요? 1초에 한 번씩 계속 변할까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경제가 좋다 막 이러면 근데 다른 나라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갑자기 금리 올라갔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야, 금리 내릴게 하면 금리 떨어졌다가 막 중국 경기 좋아지면 갑자기 신흥국 경기 좋아지면 금리 떨어졌다가 난리 부르스칩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할 때도 되게 이제 딱 금리가 정해져 있으면 채권 투자하기 쉽지. 근데 금리가 요동치니까 채권 투자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이자는 워낙 시시각각 변해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목적상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안하면 그냥 은행의 이자율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이자율. 그렇죠. 그러면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돈 빌리는 거잖아요.
돈 빌리는 거니까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줘야 될 이자 정도? 이자율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취득하는 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는 없죠. 그죠?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받을 이자율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자, 액면 이자율이 8%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어떤 발행이 되든지 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도 출제하냐면 사채를 발행하면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변한다. 어떤 발행인지에 따라서 상대방, 우리가 사채 발행자니까 채권자한테 주는 거죠. 채권자한테 주는 이자는 변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왜 틀려요? 어차피 8%니까 800만 원씩 현금 이자 주고 똑같아요. 어떤 발행이든. 그래서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 일단은 표정 안 좋으신데 일단 요거 현금으로 주는 이자 오해하지 마시고 약속한 이자는 8%예요. 8%. 800만 원씩 현금으로 꽂혀 일단. 근데 자고로 우리 현금은 우리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지 현금주의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을게요. 좀 어려워요 진짜로. 하시다 보면 여기 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자본보다 더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암기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나오면 안 하겠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도 8%래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 8%의 이자를 요구하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도 8%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똔똔이니까 그냥 100만 원 그대로 가격이 형성되겠죠. 채권 가격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액면 가액만큼 우리가 돈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근데 반대로 자,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10%예요. 맞죠?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는 10%인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는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덜 매력적이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 회사가 사채를 왜 발행하겠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비싸니까. 맞죠?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뭐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애들이 좀 실제로는 있어요. 전환 사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지금은 그냥 이론이니까, 네. 모든 게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자가 적어요. 그럼 채권 가격이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가액으로 발행이 된다. 되시겠어요? 이 정도 생각 멈춰야 돼요. 그렇죠? 제가 멈추라는 곳에서 반드시 멈추셔야지 눈동자를 이렇게 위로 치켜드신다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 맞죠? 근데 데카르트 맞나?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여긴 아니에요. 고로 존재한다. 고로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망하니까 제발 눈동자 더 생각하지 말 제발. 제가 그렇게 했다가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디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동자 치켜드는지 알고 있어요. 제발. 그래서 멈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6%예요. 그렇죠? 6%를 요구하는데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는 8%나 돼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그렇죠, 매력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행이 됐는지는 이 사채가 매력적이냐, 덜 매력적이냐고 생각하시면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든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매력적이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금액보다 가치가 높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채는. 됐죠?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사채를 이해하실 때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든 사채를 매입하든 회사든 전부 다 이득이나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둘 다 똔똔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 잘 챙겨주세요 일단.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 표정이 진짜 안 좋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보시죠. 자, 아이고 이거 액면 발행이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별로여서. 자 할인 발행부터 여기 할인 발행. 액면 발행 시험 안 나와서. 액면 발행이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이거 왜 넣었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 결정이 돼. 시장 이자율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 이자율에 동의하시면 돈을 빌리는 거고 동의 안 하시면 못 빌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무조건 액면 발행이 됩니다. 은행에서 할 때는 둘이 이자율 똑같거든. 그렇죠? 다만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시장 이자하고 액면 이자가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시를 낼 때 사채를 발행할 때는 뭐가 먼저 결정이 되냐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아니, 공시 낸다니까. 몇 퍼센트 이자 드릴게. 이렇게 공시를 냅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알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액면 이자율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공시만 내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게 다릅니다. 알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건 아예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 힘드시면 암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해보자. 여기 무시하고 여기 할인 발행 보실게요. 자 보죠.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역할군을 좀 나눌 건데요. 역할군.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라고 정의할게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접니다. 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 수강생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회사 민국이 저고요. 그렇죠? 잡으시죠.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사채를 1월 1일 날 발행합니다. 그렇죠? 자, 2024년 초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를 현금 950-258원에 발행하였다. 자고로 금액이 뭔가 그지 같죠? 금액이 그지 같은 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어떤 발행된 거예요?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할인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된 이유를 보니까 자 여기 유효 이자율은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는 10%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인데 근데 액면 이자율. 자, 액면 이자율을 아까 강조드렸지만 액면 금액인 지금 사례에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8%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이자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에 8%니까 8만 원의 현금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됐죠?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이자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뭔가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거고. 자, 그리고 만기는 2026년도 말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100만 원은 2026년도 말에 주는 거고. 그렇죠? 액면가액이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만기는 몇 년이에요? 발행은 24년 초에 했는데 만기는 26년도 말이래. 3년입니다, 3년. 3년.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는
조금이라도 도와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 양아치니까. 자, 보세요. 정 힘드시면 암기라는 최후 수단이 있으니까. 뭐야? 뭐야 이거? 뭐 새 기능 나왔대요. 이거 뭐야? 음. 자, 보세요. 자, 아래에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채를 배우시다 보면 특히 이제 세무 2급 말고, 세무 1급이나 재경관리사에서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배우시면 이런 그림 많이 그리시게 될 거예요. 사채하실 때. 뭐냐면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어떻게 현금 흐름이 돌아가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4년 초? 이렇게 할게요. 24년 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왜냐면 요때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사채 발행, 맞죠? 요때 사채를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24년 말. 요때 이제 이자 지급하죠. 음, 보시면 느낌 오시죠? 그지 같을 거라는 걸? 그죠? 직감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뭔가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지 같은 거 한다. 그죠? 정답이에요, 정답. 여기가 25년 말. 여기가, 이거. 여기가 26년도 말. 음.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24년도 말하고 25년도 말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끝나죠. 그죠? 근데 이제 26년도 말이 되면, 그렇죠. 26년도 말이 되면 이자 지급 더하기, 그렇죠. 액면 금액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맞죠?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이니까 만기가 26년도 말이잖아요. 지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현금 흐름을 그려볼 거예요. 현금 흐름. 그랬을 때, 그럼 우리 24년도 말에 이자 얼마 줘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100만 원에 8%? 최근에 금액으로 안 내고 이렇게 율로 줬어요. 맞죠? 시험에 2번 냈다. 세무 2급. 조만할 때 잘 잡아주시길. 그냥 외우세요. 맞죠? 이해가 분명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맞죠? 자, 그래서 요때 이자가 8만 원. 그죠? 요때 이자 8만 원. 요때 이자 8만 원. 맞죠? 요렇게. 그 다음에 만기에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 요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러잖아.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초 사채를 발행을 할 때 1년 뒤에 8만 원의 현금이자 나가고 2년 뒤에 8만 원의 현금이자 나가고 3년 뒤에 현금이자 8만 원에 액면금에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맞죠? 다들 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고생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재미도 없죠? 음. 자, 근데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볼게요. 왜냐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이거 복사 좀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렇게 은행 차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은행에서 차입하면 여러분들 이자 얼마 줘야 돼요? 그렇죠. 100만 원에 우리 유효이자율이랑 같은 말이 시장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자율은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은행의 이자율이라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줘야 될 이자율. 진짜, 제 입장에서 제가 사채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예금한다면 받을 이자율 요 정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은행에서 빌리신다면 100만 원에 10%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만 원 되는 거예요. 자고로 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게 이자 지급하는 분계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그나마 이해하시려면 얘가 좀 필요해서 그렇지 위쪽이 훨씬 중요해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만기에 원금 갚아야 될 액면 금액 지급하는 거 똑같고, 그죠?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볼게요. 잘 보셔야 돼. 좀 그나마 좀 설명.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내가 지금 요때 뭘 구하는 거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얘가 뭐냐면, 24년도 초 사채를 얼마에 발행할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는 거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빌려줄까를 고려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뭐냐면, 그럼 아래가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고, 위가 은행 사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보다 이자를 더 줘요, 덜 줘요? 어? 덜 줘요? 그잖아. 그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은행보다 이자를 2만 원씩 3번을 덜 주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만 원만큼 이득이 현재 가치를 하지 않으면. 맞죠?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기간이 지금 장기잖아요. 3년이잖아, 3년. 만기가. 3년이면 현재 가치라는 걸 해야 돼. 우리 어저께 배웠지만 5년 뒤에 500원짜리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보다 작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좋았잖아.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1억 받을래, 3년 뒤에 1억 받을래 하면 지금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맞죠? 3년 뒤에 1억은 지금의 가치 1억이에요? 1억보다 훨씬 1억보다 낮아요,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리실 때보다 이자를 2만 원씩 3번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럼 6만 원 이득이지? 근데 반대로 저는 손해예요. 은행에 저금할 때는 이자를 10만 원씩 3번 받잖아요. 3번 받는데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면 8만 원씩 3번이니까 현재 가치를 하지 않으면 6만 원의 이자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빌려주려고 할까 안 빌려주려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 사기꾼 생각하시면 안 돼. 제발 사기치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엇나가지 마 제발. 여기 사춘기 아니잖아. 둘 다 손해 안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6만 원이 이득이지만 전 6만 원이 손해란 말이에요. 은행에 저금하고 말겠지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6만 원을 보전해 줄게 라고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여러분들 한쪽이 이득 보고 한쪽이 손해보는데, 손해보는 내가, 나 바보야. 여기 왜요? 죄송해요. 방금 바보 흉내냈어요. 그죠? 되세요? 그래서 사채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가치를 배우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실 때는 항상 사채 거래를 할 때는 한쪽이 이득,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정상적이 둘 다, 예, 우리가 정상적이어야 돼. 한쪽이 이득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손해봐도 안 되고.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예요. 발행하는 회사 입장이 여러분들이 민구가 네가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이자를 2만 원씩 3번이니까 6만 원 덜 받지? 현재까지 하지 않으면 덜 받으니까 그 6만 원을 보전해 줄게. 자고로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 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실제로. 됐죠? 보전해 줄게요. 근데 시장 이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8만 원의 현금 이자는 일단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시장 이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만 원을 보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94만 원을 여러분들이 빌리는 거예요. 만기에는 무조건 얼마 갚아야 돼요? 100만 원. 그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기에 갚을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뭐 저기에 되신 분 계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를 하지 않으면 94만 원을 빌리고 만기에 100만 원을 너한테 갚으면 은행보다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만큼은 너한테 보상해 주지 않을까? 라고 저도 그래 이렇게 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현재 가치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6만 원을 현재 가치 하면 줄어들겠지, 당연히 더. 그죠?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제발. 현재 가치 하는 건 지금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면 막 예금해야 되고, 막 금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거. 불가능. 알죠? 불가능하니까 그 재경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고. 알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니 현재 가치라는 걸 한 거예요. 요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예, 현재 가치를 했더니, 얘가 950258이 나왔고, 실제로 나중에 현재 가치 배우시면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현재 가치 하면 무조건 액면가액, 액면가액. 현재 가치 하면 나중에 배우시면 알아. 제발 받아주시면 안 될까? 진짜. 여기서 두드리고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 더 찌그러진단 말이야, 진짜. 알죠?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시장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예요.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 있잖아요. 요것만큼 추가로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8만 원의 현금 이자는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채를 발행할 때는 다수의 채권자한테 주는 거지 저한테만 딸랑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이자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이자를. 알죠? 한 명씩 만나서 담판할 수가 없어. 책상에 앉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추가 이자는 여러 얼마를 지급하냐면 차이가 4974이거든요. 현재 가치 하면. 그럼 49742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라는 거.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만큼을 추가로 어떻게 지급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질문. 만기에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저한테? 100만 원이에요? 이 950258이에요? 그렇죠. 950258이라고 하셔야 돼. 10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그거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지금. 알죠? 그래서 시장보다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는 이자는 부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950258을 빌리고 만기에는 100만 원 갚는 거예요.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보다 저한테 돈을 빌렸을 때 현재 가치하면 49742만큼의 이자 덜 나가거든. 그래서 덜 나가니까 추가적인 이자를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질문. 그럼 여러분들의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예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은 8만, 현금 이자뿐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사고, 742까지도 지급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이자 지급액은 24만 원에 4974에 대한 29만 원 될 거예요. 그래서 29만 원이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현금 이자만 이자가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는 부채를 늘려나가면서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조심해야 돼. 자, 해볼게요. 자, 분계. 자, 보시면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적잖아요. 얼마로 적어요? 100만 원. 그죠? 액면가액이라고 배우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이 100만 원은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을 왜 지금 써요? 라고 하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뭐냐면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과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
만기의 부채 정보와 지금 부채 정보를 둘 다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부채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돈은 얼마 들어왔어요? 950, 258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차변에 빵꾸 나는 계정과는 뭐 쓴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분명히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 플레임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그냥 사채의 차감 계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채는 100만 원 빼기 4974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950, 258이 지금 사채 부채 금액이에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요 4974가 방금 뭐라고 했죠? 보죠.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아니 여기 여러분들. 예. 그죠? 그냥 마음가짐을 이렇게 드셔야 돼. 그냥 받아들이자. 나중에 어떤 새끼가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거 추가 이자 지급. 맞죠? 그래서 3년 동안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거 시장 이자와 액면 이자간의 차이는 현재 가치만큼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 진짜. 진짜로. 자, 그래서 요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성격이 뭐냐면 우리가 만기까지죠. 만기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돼요.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1월 1일 날 있죠. 1월 1일 날. BS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어떻게 사채가 표시가 되냐면 사채는 대변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사채는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동의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마이너스 분계를 할 수가 없죠. 맞죠? 마이너스 분계를 할 수가 없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같이 붙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사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여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다른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자고로 좀 줄였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칸이 모자라서. 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9742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항하니까. 되세요? 그럼 우리가 장부 금액이 950, 258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정보가 둘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100만 원은 내가 우리 회사가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라는 정보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50, 258은 지금 빌린 금액입니다. 지금 부채 정보 표시하는 거고 즉 지금 부채 정보와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 정보를 둘 다 표시하라고 사채법에 있는 거예요. 회사채법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냥 950, 258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만기에 상환할 금액 얼마인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무조건 액면가액 쓴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부채 정보도 표시해야 되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 같은 거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네. 표정 안 좋은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장부 금액이 950, 258 맞죠? 자, 근데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자, 아까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받아들여 주세요. 24년 초 입장에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였죠?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가 4974이어도 6만 원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것만큼 추가로 만기까지 추가로 더 지급할게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시점이 어느 시점 된 거예요? 아까는 얘가 요 시점이었어, 요 시점. 이 둘을 비교 요 시점이었잖아요, 요 시점. 맞죠? 근데 이제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냐면 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자 지급하는 연도가 1년 지났잖아. 요. 그죠? 그럼 1년 지났으면 이제 요 24년도 말, 요때 시점에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게 이제는 추가적인 이자를 1년 지나서 얼마 주는지 나오겠지. 아까 그랬잖아. 요 24년도 입장에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 현재 가치 4974의 만큼은 만기까지 추가로 계속 지급할게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1년 지났을 때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면 그것만큼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지. 분명히 이해 안 되시는 거 정상인데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재형 관리사 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면 네, 안 띄울게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어? 어디 갔지?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3, 4, 716이래. 3, 4, 716. 왜냐하면 아까는 시장보다 더 지급하는 이자가 현재 가치 하자면 6만 원이었죠. 6만 원. 그죠? 현재 가치 하자 6만 원이었지. 근데 다시 이제 위쪽 보면 이제 요 시점 입장에서 요 X 24년도 말 이자 지급하는 시점 입장에서 이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가 1년 뒤에 2만 원, 2년 뒤에 2만 원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까 24년도 초 입장에서는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가 1년 뒤에 2만 원이었고 2년 뒤에 2만 원이었고 3년 뒤에 2만 원이었으니까 총 6만 원이었지만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24년도 말 입장에선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는 이제 24년도 말 입장에서 25년도 말은 이제 1년 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그치? 2년 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가치 하자면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는 4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현재 가치 하면 4만 원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어떻게 하는지는 다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아무튼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3, 4, 71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초 입장에서는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만큼 추가로 더 줄게라고 했죠. 근데 1년 지난 시점에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 현재 가치가 3476이 됐어요. 그러면 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가 줄었을까요? 그렇죠.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1호 016이거든요. 요것만큼 추가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덜 지급하는 이자가 준 거예요. 현재 가치가. 오케이?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24년도 말 입장에서는 현금 이자는 얼마 줘요? 그렇죠. 일단 현금 이자는 8만 원 나가요.
근데 8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 지급이 15016이 더 나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95026의 총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현금이자 8만 원도 주고 1년 지났으니까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 현재 1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추가로 지급해서 총 이자 비용 95016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녹화 중이니까 받아들여줘. 안 할 수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실 암기 들어가셔야 돼?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24년도 말에 요때 이자 지급하죠. 요때 이자 지급할 때 현금 이자 8만 원만 더 지급하는 게 아니라 15016도 추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95016이에요. 방금. 그럼 이 95016은 어떻게 되냐? 암기, 지금부터 암기 어떻게 되냐면 요 장부 금액이 950258이었죠. X 1년도 초. 요때 예, 여기에다가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자 비용은, 자, 우리 사채에서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를 곱하면 돼, 무조건.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와요. 받아들여줘. 이거 외워주셔야 돼. 현재가 안 배워서 그래. 플리즈. 제발. 좋은 말 할 때. 알죠? 정 힘드시면 여기 포기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알죠? 안 되면 모르겠는데 내 가지고. 자, 근데 실제로 현금 이자는 다수의 채권자들한테 얼마 줘요? 약속한 이자 8만 원밖에 없잖아요. 8만 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액면 이자는 외우셔야 돼요. 액면 이자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다수의 채권자들한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이자예요. 현금 이자. 그렇죠? 그 현금 이자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액면 이자를 곱하잖아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채에서의 총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니까 현금 이자만 이자가 아니라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도 추가적으로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으니 8만 원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돈은 8만 원 나갔는데요. 그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한 게 있잖아. 맞죠? 이렇게. 예. 근데 실제 현금 이자는 8만 원 나가죠. 그러면 아까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죠. 근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급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 중에서 일부 지급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지.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했으니까. 그죠? 왜 웃으시는지 알겠고 불쌍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목소리 톤이라도 이상하게 해야 그나마 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으로 까요.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우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계획이라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깠잖아요. 상가계획이라 불러요. 혹시나 그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가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현재가치라고 치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난 반드시 이해를 해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보세요. 한번 막 은행에 저금하고 막 그런 거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4974였죠. 2024년도 초에. 근데 이제 2024년도 말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깠잖아요. 깠으니까 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이제
24년도 말 입장에서 내려갔겠죠. 일단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까는 걸 내려갔죠. 까는 걸 깠어요. 깐데 또 까라고 하잖아요. 깐데 또 깠어. 그러면 장부 금액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늘겠지. 빼는 걸 뺐으니까 장부 금액은 늘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채 장부 금액을 올려나가면서 시장보다 덜 지급한 이자만큼 추가로 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965284라는 장부 금액이 돼요. 네. 자, 지금 제가 눌러봤거든요. 대부분 몇 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나오면 저 이제 원망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예, 저 이거 방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방어용. 나와요. 근데 안 나. 알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점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이제 25년도 말에 이제 이자 주겠죠. 요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요 시점, 아이고. 똑같은 색깔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요 시점에 25년도 말에 이자 한 번 더 주겠죠? 요거. 그죠? 그러면 이제 25년도 말 입장에서 시장보다 이제 덜 지급하는 이자의 또 현재 가치를 구하면 추가적인 이자를 1년 지나서 얼마 주는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는 25년도 말 입장에서 이제 얼마밖에 없어요? 1년 뒤에 2만 원밖에 없어요. 맞죠? 1년 뒤에 2만 원밖에 없잖아. 맞죠? 이걸 계산하면은 얘가 제가 외우고 있는 1818이라는 게 나와요. 1년 뒤에 2만 원 계산하면 그러면 3, 4, 7, 1, 6 빼기 18, 182 하게 되면 얘가 맞나? 아니에요? 16528이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는데? 18188? 18188이에요? 그러면 3, 4, 7, 1, 6 빼기 18. 맞죠? 그러면 16,000, 그죠? 528원에 추가이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때 입장에서는 총 이자 비용 쓸게. 총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현금이자 8만 원 나가죠. 현금이자 8만 원에 추가이자 16528. 그렇죠? 이렇게 해서 96528 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X25년도 말 회사의 전체 이자 지급액은 현금 눈에 보이는 이자만 이자가 아니라고 약속한 이자도 추가로 주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96528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이자보단 여러분들 맞춰줘야 돼. 차이 나는 건 맞죠? 그냥 8만 원만 주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6528 96,528 어떻게 가면 돼요? 여기에 10%또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무조건 장부 금액에 시장 이자를 곱하면 전체 이자 비용 나온다고. 무조건 외우시면 돼. 그래서 965, 284 오타예요. 혹시 그 P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25년입니다. 죄송해요. 고칠게요. 저 오타가 좀 많네요. 그래서 965, 284 이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X 24년도 말 장부 금액이죠. 여기에 시장부터 곱하면 돼요. 그렇죠? 암기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근데 실제 약속한 이자는 계속 8만 원씩 다수의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교정할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현금 이자는 8만 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 중에서 또 일부 준 거예요. 준 거니까 그게 아까 했던 16528.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장부 금액이 또 늡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 깠으니까. 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이자가 요 제가 보라색으로 친 26년도 말 됐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는 없죠? 요 시점 입장에서 이제. 없잖아요. 마무리. 26년도 말 입장에서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는 0이에요. 0. 이제 없어. 맞죠? 그러면 이제 18188이었는데 빵이 됐으니까 18188에 추가 이자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급. 98, 188 이렇게 되셨을까요? 열심히 외우시면 돼. 다시 여기 981812에다가 그 자고로 우리 시험에는 24년도 말만 내요. 왜 다 하냐? 분명 이론이 나오겠지. 그 이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도 다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얘는 장부 금액이 98182였죠? 여기에다가 다시 시장 이자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와요. 우리가 구하는 현금 이자는 8만 원. 마지막 이제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자를 줘 끝나는 거죠. 그래서 26년도 말 됐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추가로 지급할 이자를 일부 줬으니까 이제 마지막 줬으니까 감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만들어져요? 100만 원 만들어줘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시면 약속한 이자 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다수의 채권자한테 사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장 금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다수의 채권자들한테 내가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테이블에 앉아줄 수가 없다고. 다수의 채권자들 제가 지금 사례 들었다고 민국이한테만 주는 거니까 민국이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면 안 돼요. 안 돼. 맞죠? 그러다 보니 약속한 이자는 줘. 준 다음에 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부채 수정하는 거예요. 부채에서. 맞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거 우리 여기 계세요?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장부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왜냐하면 시장보다 덜 지급하는 이자만큼을 우리가 부채를 늘려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장부 금액이 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자 비용? 증가. 그죠? 그래서 여기 할인 발행 효과 다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온다. 말 문제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실기가 그렇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말 문제는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 증가하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증가해요. 상가액 안 했다. 여기 보실게요. 제가 지금 차변에 있는 24년도 초에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깐 걸 상가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시면 이 상가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맞죠? 처음엔 15016 상각했다가 16528 상각했다가 18188 상각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과 상가액이 다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하면. 암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혹시라도 그지같이 내면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장부 금액의 시장 이자를 곱하고
했죠. 그다음에 현금 이자는 약속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현금 이자 적으시고 그 빵꾸 나는 곳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적으면 끝나요, 그냥. 그걸 외우시면 돼요, 결론은. 분계는. 자,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만 하게 되면